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카페 게시판에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장문의 글이 올라왔어요. 개발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해서 사표 퇴사 통보를 했대요. 네,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제 1차 목표는 개발자로 취업입니다. 구직 사이트를 조사해보니 웹 계열 개발자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더군요. 웹 계열의 퍼블리셔부터 프론트엔드까지, 좀 더 프론트엔드 쪽이죠. 퍼블리셔도 그렇고 프론트엔드라고 한 게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젬병이라 백엔드 개발자가 돼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 업에서 퍼블리셔와 프론트엔드의 구분이 되는 곳은 규모가 꽤 있는 곳이 그렇고 나머지는 좀 모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퍼블리셔와 프론트엔드의 구분이 되는 곳은 그게 있다. 사실 퍼블리셔는 좀 HTML하고 뭐 디자인 쪽, 뭐 이쪽을 좀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쪽에서 이제는 보통 앵귤러 리액트 뷰 같은 거, 노드.js까지 포함해서 아마 개발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노드.js 뭐 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 그 정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SIA가 없는데 SI는 다 해야 됩니다. 풀스택이에요. 백엔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SI를 추천합니다. SI로 오세요. 네. 아무튼 SI는 규모가 작아도 프론트부터 백엔드, DB까지 다 하죠. 네. 근데 작은 데보다는 좀 큰 데가 그래도 좋을 확률이 있죠. 작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맨파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회사를 가야 양질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1-1 사실이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디자인을 어느 정도까지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뺄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니까. 자, 2번. 백엔드 개발자는 신입 채용이 상대적으로 적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그런지 요구하는 사항도 꽤 많고 경력직 위주 채용이 이루어지더군요. 기업에서 보통 사람을 채용을 하면 똑같은 얘기야.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럴 거예요. 바로 일을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죠. 근데 신입사원은 사실 가르쳐야 되죠. 근데 큰 회사라면 좀 모를까. 작은 회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렇게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잘 안 뽑는 거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돈을 아끼려고 신입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무튼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바로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뽑는다. 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3번. 신입으로 웹 백엔드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혹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같이 알아야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SI 오라니까? SI는 다 알아야 되죠. 지금 얘기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엔드는 자바예요, 자바.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직까지는 레거시 스프링 프로젝트가 많은데 스프링 푸트도 점차 늘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SM인데 제가 투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는 스프링 푸트로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줬기 때문에 저는 개발을 했죠. 그냥.
어차피 SM 업무 안 주고 SI성 업무죠. 신규 개발 업무를 줘서 저는 스프링 부트 그리고 또 거기도 1.8도 안 써. 그런데 1.8 제가 원하는 스펙으로 개발을 하라 그래서 1.8 쓰고 스프링 부트를 썼죠. 그거 아니었으면 스프링 부트 웬만하면 잘 안 쓸 것 같아요. 아무튼 레거시 스프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예외라는 게 있죠. 저도 스프링 부트 방금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프링 부트도 이제 점차 늘지 않을까. 늘 공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레거시 위주로 공부를 하되 스프링 부트도 틈틈이 해두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0에서 11월에 있는 국비지원 웹 풀스택 개발자 강좌를 들으려 하는데 자바가 우선되는 것 같아 현재 순수 자바로만 리듬게임 만드는 강의를 보고 카피해서 제작한 뒤 자바 책으로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웹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 왜냐면 실제 SI 프로젝트에서 하는 자바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맵,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뭐 요 정도 사용할 줄 알고 폼은 사용할 줄 알고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그 스프링에 대해서 DI만 할 줄 알면은 웬만큼은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신입 기준이에요. 초급 개발자 신입 기준. 그 이상 되면은 웬만한 거 다 해야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리듬 게임이 뭐지 근데? 그런 건가? 음악 위에서 내려오면 그 막 버튼 딱 맞춰 누르고 막 그런 건가? 아무튼 뭐 만들어 이런 거 해봐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공부하면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이런 거 준비를 하면 또 코딩 테스트 시험 보는 회사들 많죠. 좋은 회사들 이런 데도 나중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쓰다 보니 굉장히 장문이 되었고 질문도 많네요. 하고 싶은 것 많고 욕심 많은 젊은 친구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내가 볼 때 질문 자체가 너무 막연해.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자의 길을 들어서고 싶다고 해서 그냥 사직서를 냈는데 퇴사 통보를 했는데 근데 정확히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없어. 그냥 막연하게 개발자를 하겠다. 근데 그 개발자가 프론트를 해야 되는지 백엔드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없어. 그리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개발자 할 거야. 이러면 좀 요것저것 좀 시간 좀 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뭐 백엔드를 할지 프론트엔드를 할지 모르지만 SI 오면은 이거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SI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프론트를 할지 DB를 할지 백엔드 뭐 스프링을 할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안 하고 SI로 일단 이것저것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고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될지 꼭 생각해보고 좋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카페에 글 남겨주면은 또 읽고 또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